다음 회장님께서 약 30분 동안 시도민의 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늘 저한테 지대한 애정을 주시는 우리 우명규 시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명규 시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 총선 이후에 저는 참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표현밖에 안 나와서 사실 그랬습니다만 아까 우리 허재덕 부회장께서 6일에 한 번이라 그랬는데 이 행사가 평균적으로 4일에 한 번 있었습니다. 4일에 한 번 있었고 대단히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다 말씀을 드리고 사실 6월달에 행사 일정이 그 6월 3일 날은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연 뮤지컬이라고 그러죠. 그게 서울 아트홀에서 있는데 거기는 이제 VIP석, 로얄석 그리고 보통석까지 해서 4만, 6만, 8만, 10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에 MBC 김재철 사장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은 MBC 아닌가 우리가 전부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데 그분은 그분입니다. 그래서 쫓겨났던 분. 그래서 그분이 제작하는 뮤지컬이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도민에는 50%를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단지 우리 시도민으로 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6월달 행사 중에 한 푼이라도 돈을 받는 부분은 그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유경수 여사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시도민에서 최소한 100명 이상은 거기 관객이 관람석이 1000석입니다. 1000석. 그러니까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에서 100석은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맞죠? 신청하신 분 거수 한번 해주세요. 신청하신 분. 왜 이렇게 저조해서 안 됩니다.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6일 날은 현충원 참배 시에도 그래도 한 50분 정도 이렇게 현충원에 가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래도 우리가 참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후진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6월 7일 날 우리가 일정 조율을 조금 며칠 간격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기 이태원에 있는 전쟁기념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전쟁기념관 다녀오신 분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백승주 이사장께서 사실 선산분입니다. 구미 선산. 그리고 그분이 국회의원도 하셨고 국방부 차관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쟁기념관 관장으로 계시면서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이 전쟁기념관장을 할 때 고향분들을 모시고 전쟁기념관도 구석구석이 다 소개를 해주시고 또 그날 대통령 의전 행사가 재현 행사가 있어서 그것도 보시고 전쟁기념관 2층에서 이렇게 식사는 출장 뷔페로 해가지고
술하고 남산 조망이 그렇게 좋답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한 맥심 한 70명까지는 받겠습니다. 밥을 제가 삽니다. 예, 그래서 그 백승주 이사장이 10명 이내 같으면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겠는데 10명 넘으면은 자기는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도 신청 많이 해주시고, 또 6월 18일 날 우리가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안보 견학을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분간 선거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안보 견학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나라 사랑 문학 강의를 주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당분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오늘은 강사를 초빙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시간도 때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 이걸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마이크를 원고 없이 하는 것이 그래야 말이 잘 나오는데 이건 너무 이렇게 좀 길고 그래서 예의상 적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읽어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고, 여기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제 생각이고 제 삶의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거 왜 갖다 놨어요? 괜찮겠습니까? 이 앉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처로 제가 오후 3시인가 그때 보냈더니 프린트 해가지고 오는데 직원들도 사무총장이 좀 바빴나 봐요. 그래서 가서 좀 제안을 했는데, 제가 타이틀은 일단 그래도 나라 사랑 인문학 강좌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했습니다. 서론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TK 지역의 특수성이라 해서 우리 TK 지역은 백두 대간의 동남쪽에 위치하는 지리적 관계로 산지가 많고 대부분 용맹스럽고 의협심이 강하여 불의에 항거하는 편이지만 각자 개성이 너무 뚜렷하고 또 모래알 같아서 응집하는 단결력이 부족하고 다소 변덕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시도민의 정체성과 확립과 위치 이렇게 해서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남은 보수의 성지다, 그리고 자유파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치단결해서 나라의 근간을 지켜가는 대국 경국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네, 박수 쳐도 좋습니다. 한 번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실 많이 당황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총선 후유증인데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근원적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근원적인 문제. 현재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은 원래 진보적 사고의 법치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파 지도자들의 구속수사에서 그 사실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맞죠? 보수파 인사들을 많이 구속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분들이 거의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다. 제가 오늘 비교적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검찰총장 직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조국 가족의 비열한 행위를 옹호하는 문재인의 태도와 추미애의 표독한 모습, 그래서 원칙주의자로 미치하면서 TK를 비롯한 소위 보수 우파들의 관심을 사게 되었고, 당시 후발하고 남자답게 보이는 기질의 검찰총장 모습에 매료돼서 현재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1등 공신으로 우리 TK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다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말 다 하려면 한 10시간을 해도 모자라고, 그래서 당시 검찰총장을 사직하고 정치 입문실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보적 시각으로 본다면은 우리 보수 우파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였고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파 정당에도 구태 정치인들의 청소가 좀 필요했다, 그 당시도. 따라서 당시 국민의힘 정당을 해처모여 형태로 황골탈퇴를 시도하고자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관료적 시각으로 보면 근시안적 사고였고, 그것은 당시 치익이 촉박해서 불가능한 상황이며 빠르게 거대 정당인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뻐꾸기처럼 본인의 둥지도 아닌데 탕란을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서 사실 성공시켜서 유수한 도전자들, 그 당시에 대통령 하겠다고 우리 보수파에도 많은 분들이 있었죠. 그 도전자들을 제치고 순수 개인기로 윤석열 대통령 순수 개인기로 대통령 후보도 됐고 당선이 됐으면 재치 있고 인상파적인 장제원을 제외하고는 일탈 소속된 국회의원 후원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 혼자 당선된 겁니다. 정권 구성 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분도 원래 진보 진영에 있던 분이었고, 지금은 그분들이 상식 밖의 좌파 진영을 보면서 정도 주행을 하고 있으나 원래의 뿌리는 좌쪽입니다. 맞죠, 여러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외교 안보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범죄자와 그 범죄 혐의자들을 발빠르게 취재하지 못하고 좌우 공생, 함께 살자, 이런 전제 같아요. 그러면서 우유부단한 내치로 인하여 우리 국내 정치로 인하여 기대했던 지지자들이 지쳐있고 일부 강성무파는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맞습니까? 민주주의는 원래 보수와 진보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공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거 방식은 이거 총선 평가인데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시장 통해 잡상인 대표 선거보다도 수준이 낮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나라의 안달이 지금 심히 걱정됩니다. 법리적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서되지 못할 인사들이 입법기관에 들어가서 국정을 농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총선 패전의 책임은 정권 핵심의 중도 좌파 얼치기 사설과 철학 빈곤으로 유야무야하다가 대치기 한판을 보기 좋게 당한 꼴입니다. 맞습니까? 네. 박수 친다고 솔직히 정의감과 나라를 사랑하는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냉철하고 강직한 참모들이 소임을 다했더라면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의료 대란도 총선 후로 미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호주 대사 임명도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처리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 중에 한동훈을 그만두라는 메시지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적정 분열로 비춰질 수 있었고, 한동훈 위원장도 정말 애를 많이 썼으나 장래가 충망되고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진성과 젊은 인재들을 낙마시키지 말고 등용을 시켰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좌파 세력에서 합류한 김경률인가 하는 그 촌스럽게 생긴 친구가 중차대한 시기에 김건희 여사를 빗대서 프랑스 파리의 비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거론한 것은 최대 실책이며 우파 보수와 중도층의 표를 낙하유수처럼 날려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보수파 세력들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상황을 목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권자의 의식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적 유권자 의식 수준이 총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생업이 힘들어서 외면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폐단이라고 정의한다면 국가를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불철주야 나라 걱정하는 사람도 한표, 아무런 개념 없고 관심 없는 사람도 한표라는 사실에서 이것을 가지고 중우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인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실천한 신현한 그리스의 성인 소크라테스의 수제자 플라톤이 배심원 500명으로 짜여진 그 배심원관에 의해서 처단되는 스승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랬고, 우리 동남아의 성인 공자께서도 국민은 어리석다, 그러나 그 국민을 무시하거나 화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나 지금 이 현재 헌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현재 이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참정은 정치에 관심 없이 하면 우리보다가 훨씬 못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가 부정이라 또 논란이 많이 있으나 확실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고 좌측에서 사전투표 동네를 많이 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유튜브나 이런데 여기서도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는 3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 2일, 본투표 하루. 그런데 좌파들은 3일 투표하는데 우리 우파가 하루 투표해가지고 3일 투표한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부정이라고 그렇게 한교안 대표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걸 부정선거였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증거가 부족하고, 저한테 부정선거
그 다니시는 분들이 뭐 저한테 별별 문자 다 옵니다. 전화도 오고 뭐 트럭을 좀 사달라 뭘 사달라. 그런데 제가 무슨 석순의 재물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제가 판단해서 돈을 쓸 일이 있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가 사실상 고질적 병폐가 있고 민주당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공약이 이재명이가 했을 때 그때 발빠르게 바로 부정선거라고 매표현이라고 고발을 하고 이걸 제지를 시켰어야 됩니다. 전 그게 왜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매표현입니다. 돈 주겠다는 건 얘들이 재미에 공복다가 손미꾸녕 빠질 일이지. 이거 지난번에도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재미 늘려가지고 자꾸 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먹은 놈은 반드시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선거에서 돈 한 푼이라도 먹으면 반드시 지금 뚜껑이 그리 가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실 과거에 드루킹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거 엄격한 온전한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그 부정선거에 당사자가 좀 풀려나와서 복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시지 말고 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사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아무튼 명약관한 증거가 없는데 부정선거 수사 지시를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여러분 맞죠? 그거 잘못되면 바로입니다. 바로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라.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전 정부에서 보면 뭐 국정원장들이 구속되고 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이 드루킹 사건 같은 건 엄청난 사건인데 뭐 도둑질을 작게 한 거는 죄가 안 되고 크게 한 것만 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찐개찌게 되거든요. 국정원 댓글 같은 건 뭐 몇천 건인가 뭐 저는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이 수백만 건 행가하고 그냥 한 쌈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쉽다. 그리고 이 사실 진보 좌파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지능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근데 우리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사람들이 좀 순하고 물렁한데 지도를 쓰기 싫어하고 수고는 남이 해주길 바라고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건 뭐 여기 없는 얘기지만 국회의원 108명 당선자예요. 108명이 다 합해도 좌파의 한 명하고 싸워도 이기기 힘듭니다. 지금 저 싸울 분들이 수두룩 뻑뻑하잖아요. 싸움을 생각으로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 사람들이 다 저러잖아. 가급적이면 욕먹을까봐 안 나서고 요즘 보니까 그 경희대 교수하다가 그 패널로 많이 나왔던 김민전이라고 있죠. 아십니까? 네. 뽕이 있어야 제가 이걸 아직도 많이 알았어요. 뽕이 있어야 제가 말할 기분이 하는데 김민전 그 당선은 얼굴도 이쁘고 똑똑하고 이제 그 일당 대결할 것 같아서 그건 참 상당히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범죄 수사가 미진한 대표적 사례를 미진한 김명수 대법원이 그동안 사법으로 형해야 하는 증명도 있고 그냥 원줄기만 가지고 있고 웃기게 가지고 있었다. 이거 형해야 하는 건순리의 재판들, 대법관 건순리의 재판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리고 유창훈이라는 판사가 국회에서 가결된 제1당 대표 초체포 동의안 이걸 기각시킨 사람이에요. 그런 사법론란이 있었으나 대통령제 하에서
국가 수반의 의지가 부족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 수반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아시죠?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으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 참모들의 안이한 사고방식 등이 문제가 된 것 같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 주변의 참모들이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시도민 회장입니다만 어제는 특히나 이 사람들이 저한테 그리하면 제가 대부분 100%다 받아들이진 않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는 국가 수반이나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나 다또 징계침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 사례는 지금 현재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전두환 정권을 난도질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지난 1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자 대검 간부들하고 같이 보고 공유하면서 아주 잘된 영화라고 칭찬하는 부분에서 이 범죄 수사들이 속도 없이 지지부진했던 수사 진행의 난맥상을 읽을 수 있다니 그 수사의 최고자가 이 전두환 정부를 난도질한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우리가 용산에서 봤던 건국전쟁 봤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의 어떤 이면적 사고가 뭐냐 하는 것이 꼭 뭡니까? 고기를 입으로 씹어와야 맛을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이 무슨 수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라면서는 국법이 지음하고 법치가 추상같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검찰 출신 대통령 시대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아파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봄에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할 시에는 앞으로 정부 행보를 기대했는데 그 후 강서구청장 선거와 22대 총선을 겪으면서 많이 위축된 것 같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삽입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모습에서 참 그 취지가 아리송하다. 저는 이 대목에서 5.16 정신을 한 번쯤 한마디라도 언급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 우파 저는 5.16 정신을 한 번쯤 언급을 해줬어야 된다. 근데 광주 가서 뭐 여자들하고 손붙들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제끼면은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제가 5.16 때는 안 갔습니다만은 5월 18일 날 레동 방카에 갔습니다. 방카에 가서 이거 수리해라. 뭐 그렇게 하고 뭐 우리도 안 지키면 누가 지킬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겁나고 쫄립니까? 박수 소리도 약하고 이랬는데 현재 국민 성향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들의 이면적 정치 성향은 보수 우파 40%, 진보 좌파 40%, 중도 20% 정도로 추산되지만 중도는 좌측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그렇다고 보고 총선 결과는 절대적 의석수가 말해주듯이 참패에 가깝지만 그래도 108석의 의석이 있고 국민 45%가 아직은 보수를 지지하고 있으니 너무 낙감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참신하게 대처하는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다음번 대선을 보고 심기일전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총선 지고 나니까
선거구제 방식을 뭐 중대 선거구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중선거구, 대선거구제로 하면 중선거구는 2명을 뽑는 것이고 대선거구제는 3명을 뽑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선거구제를 했을 경우에 영남권에서는 거의 2등은 좌파애들이 합니다. 맞죠? 근데 호남, 제주 여기서는 2등, 3등도 못합니다. 그러면 영남에서는 의석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죠? 호남, 제주나 이런 데서 뭐 충남이나 대전 이런 데서는 그냥 그대로 다 갑니다. 그게 이번 선거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서울에서요, 강북이라는 쪽에 이거 예를 들어서 좌파 2명 나오고 우파 1명 나오면 우파 1~2명 나오면은 1, 2등을 좌파하고 3, 4등을 우파가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해도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수도권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실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은 상권 분리 국가로서 대통령은 행정부만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입법부 국회는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기관을 바로 잡아야 할 사법부가 실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법원의 한계를 노정시킨 것이며 사실상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지금 이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법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고 이게 무슨 이러이러한 핑계를 대고 법원에 입원을 하고 뭐 바쁘다 그러고 이게 바로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그럼 사법의 정치화란 무엇이냐? 이 판사애들이 아예 정치의 눈치를 보고 못 벗거나 버리거나 곤란하면 기각시켜버리거나 재판을 연기시키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치,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뭐 편하게 잠자고 뭐 일상생활 하니까 나라가 그냥 갈 것 같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될 시에는 지금의 유명 정치인들 실명을 거론해도 안 해도 다 아시죠? 무슨 적국인지 하고 이런 사람들 아마 유명 정치인들의 구속 수감은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민 성향과 대한민국이라는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 요즘 어떤 인기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예측되는데 계속 부인하다가 어제는 진솔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고 정직하지도 못한 듯 하는 것도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사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배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많이 서글프다. 무조건 우기고 우선 모명만 하면 되니까 뭐 다 우기고 나서도 멀쩡하게 활보하고 하니까 지도 우기면 될 줄 알았죠. 근데 이거 막강한 권력이 없으면 우기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죄송합니다. 애가 몸이 피곤하고 해서 술 한잔 했는데 제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또 맑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5.28의 순환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부터 부패 척결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전직 대통령들과 대법원장 등 수많은 해국 지도자를 속전속결로 구속시켰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가 누구 것이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스는
주주의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단 한 주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들도.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든 처남이 가지고 있든 주주의 주식회사는 주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다수 주식을 본인이나 본인 아들한테 가져가면 상당한 세금을 물어야 가져옵니다. 주식 이동에 따른 세금을 물어야 가져오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영원히 가져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소유냐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업적이라는 것은 청계천 복원도 있고 4대강 중선 및 보호 설치되는 것이 업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외교의 우수성과 이석기 당을 해체했고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는 본인은 이런도 받지 않았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양심적으로 본다면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도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국익우선 차원에서 재판을 지어냈던 것인데 그리고 이분은 저하고 같은 일족입니다. 그런데 매우 우수한 애국자적 성향을 가진 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수뇌부가 가장 싫어한다는 대한민국의 정말 1등 참군인 김관진 장군 같은 분을 무서워시키고 또 박근혜 대통령 동생 그 이름 뭐죠? 박지마이 그 동기라고 해서 김재수 장군 같은 분들을 그 수위를 입혀서 오랏줄을 묶으니까 그 사람이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그걸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렵다. 치사하다. 이렇게 돼서 사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경제 시기권, 방산주기권 이런 지위는 항상 보수 정권 시대에 우리가 진작을 시켰고 읽어왔다.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회담이라고 사실 이 말조차 웃기는데 무슨 영수회담입니까? 범죄자하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보면서 장장 15분 동안 준비한 원고를 낭독하는 모습에서 무척 자존심이 상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자리에는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도 있고 저하고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재경 TK 시도민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제가 솔직담백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인처럼 사실은 그 낭독하는 걸 들으면서 기죽은 모습도 마음이 상했고 근데 그날 이재명 대표한테 부부 골프 회동을 제안하고 이 대표가 싫어하는 사람은 비서실장 등 요직에 중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등 믿기 어려운 사실로 추리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더라면 이건 조선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등이 여기 계신 우리 같은 보수 사상은 다를 수 있으나 그분들은 그러나 법치주의자로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며 현재 대한민국 국민 성향은 소위 자유우파만 뭉쳐서는 선거에서 절대 승리하기 어렵고 따라서 중도층 표심을 의식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으니 우리 우파 성향의 국민들이 큰 이해가 필요하다. 좋게 우리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슨 우리 뾰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진성 우파들 중에 지도자를 내세우면요 지도자까지는 되는데 선거에서 뭔 일입니다. 지금 나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념 사상의 근원이라고 제가 합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사회주의에 관한 역사적 근원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해 임정 여기에는 처음엔 공화제로 했다가 주석제로 했다가 대통령제 등으로 진행이 되어왔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2번씩이나 임시정부 대통령과 주석을 지냈던 사실이 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석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중국의 모택동이나 북한의 김일성 등이 사용했던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칭되는 용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구 선생은 훌륭한 민족주의자이긴 하지만 당시 김일성을 이길 수는 없었고, 따라서 당시 김구 선생이 집권을 하였으면 당시 선전국이든 미국이나 소련이 우리 한반도의 영토 분할로 통일국가 형태가 어렵기는 했지만 만약 기회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는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 가능성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여파가 현재도 보수파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진보 좌파는 김무순생을 추앙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념 사상의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신생 독립국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국가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지향하고 있을 때 이승만 국부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셨다. 6.25를 전후하여 여순사건, 제주 4.3 사건, 이건 사실 박헌영의 작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심을 하는 민심교란 사건, 지리산 말치산 사건 등 조정래의 태백산맥으로 기술됩니다. 단 강주 5.18은 제 개인적 추기는 있으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묵비하겠습니다. 요즘 조정훈 의원이라고 있죠. 젊은 친구 마포에 가보니까 그 친구가 총선에 대한 참패한 총선 백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이 그 인물은 좋은데 표리가 부동합니다. 인간은 표리가 정확해. 낮과 밤이 같아야 되고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 난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총선 백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국민정서상 5.18 백서가 진솔하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는 반공을 국시로 하면서 소위 반국가 세력이 수면하에 숨어 있었으나 1987년 6.30과 노태우 대통령의 직접민주주의, 이때부터 우리가 직접민주주의 했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무죄문, 그래서 국민기강이 해이해지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기고 5.18 특별소급법 등으로 역사가 뒤틀리는 과정이 있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죠? 모릅니까? 그 이후 연임 좌파 대통령의 주변과 이명박 정권의 미국산 소고기 파동시 내 구멍 뻥뻥 뚫린다는 강력 대처하지 못하고 본인도 운동권 출신이라고 정말 내화부동해서 아침 이슬이나 부르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일관하면서 우파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차로 당선된 대통령이 가장 나약한 임기를 보낸 것으로 기억이 된다. 여기에는 민중당 출신의 이재호라는 사람이 정권의 2인자로 있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보수당의 상임 고문을 하고 있죠.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동서독의 통일, 소련 연방의 붕괴, 동구권의 서방화, 남북의 경제 규모 차이 등으로 해서 이 땅에 빨갱이는 없다라는 사회 분위기가 표현되고 박근혜 대표와 또 불협화음 또 그분들의 실용주의라는 것을
항상 경계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후에 좌파들의 준동이 들불처럼 확산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죄 없는 박근혜 여자 대통령을 탄핵 5년 이상 감옥에 가두고 정권 획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러며 국정을 농단했지만 정권 연장에 실패하고 또다시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상 이념 사상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일년 들어서 사건을 보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같은 태극기 아래 같은 국민으로 선의의 정권을 넘어 마치 적군을 대하듯 하는 일촉즉발의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역사는 흥망성쇠이고 부침이라고 했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조선조 16대 임금인 인조는 제1시에 임금 제2시에 두 번의 큰 전쟁을 했습니다. 1627년에 정묘호란이 그리고 1636년에 병자호란이 걸렸습니다. 명분은 강해군이 그 폐모살제라고 있죠. 자기는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인 폐모살제인데 그러한 민심 위반에 대한 반정으로 등극한 임금이지만 사실상 외교에는 강해군이 능숙했습니다. 강해군을 내쫓은 왕이 찬탈이며 역사상 가장 무능한 임금이었고 지혜로운 아들 소현세자를 죽인 포악한 임금이었다 생각합니다. 그 양반이 병자호란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먼저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신했습니다. 당시에는 왕정을 중심으로 하는 절대군주 국가였습니다. 후금인 청나라 군사에 포위당한 인조는 성안의 백성들과 함께 곧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임금과 신하들이 의전회의에서 좌파인 최명길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항복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항복을 하고 백성을 살리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척화론자인 김상은이 죽어도 결사항전하자, 죽을 때까지 싸우자 이렇게 하면서 이 최명길이 작성한 항복문서를 임금이 보는 앞에서 찢어내버렸어요. 의전회의에서 찢어버린 거죠. 참 대단한 불충입니다. 그런데 최명길은 이 김상은이 찢어버린 그 항복문서를 주었습니다. 주면서 인조한테 김상은은 충신이니 벌 주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역사가 이런 걸 보면서 또 김상은도 역시 최명길도 충신이다. 백성을 살리자는 사람도 충신이고 나라를 지키자는 사람도 충신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왜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 치열한 사색 강파에 따로의 강파에 속속해 있던 사람들이지만 군주제하에서도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굳은 충심의 이념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좌우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북쪽은 3대 세력으로 왕조 시대로 완전히 회귀하는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입니다. 저는 일찍이 북한이 보내준 고려 항공을 타고 북한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해서 평양에 온갖 주요 시설 다 돌아가고 아리랑 전철까지 갔고 묘향산까지 갔다가 역시 고려 항공을 타고 김포공항까지 왔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자세히 얘기하려면 제가 하는 것도 그것까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부동산 공영제나 토지 공개님을 주장하는 좌파적 정치인들이 있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사견에 따른 제 나름의 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셨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내 무덤에 침을 뱉더라라고 하시면서
독재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국민의 배고픔을 해방시켜 주신 그 어른의 공덕을 잊으면 안 될 것이며 전두환 대통령께서 강력한 카리스마로 국보위를 구성하고 사회 안전 그리고 역사상 가장 안정된 경제 성장을 도약시킨 기회를 잊을 수 없으며 보통 사람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직접 문조주의와 북방 외교를 성공시킨 그러한 이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의 억울한 희생이 따르겠지만 어떤 정권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부 결정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분과 의선군의 신축되는 신공항은 반드시 박정희공항을 면면해야 할 것이며 전두환 대통령의 유고를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수파 정권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 일을 주도하지 않고 야당과 논의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이해에 불과하다. 그 얘기한다고 해서 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쥐들도 양심이 있는데 제가 지난 1월 며칠 날 프레스센터에서 그 야당 대표 홍익평가요 원내대표 그 앞에서 얘기했을 때 그 친구도 제가 옛날에 연설할 때 머리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동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는 좀 이 국회에서 자구머지 처리해달라 이렇게 할 때 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앞에 있으니까. 제가 회장 취임에 그 일을 시도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게는 손자 그놈이 문제도 돌리고 그때 그것만 아니었어도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문제점이 있었지만 기회가 되고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면 반드시 우리 대구 경북에 전두환 대통령의 묘역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는 문민시대 군정 종식하면서 문민시대를 주창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나 되돌아보면 그 후 계속되는 문민정부가 군정보다 전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총체적 안세입니다. 치세 평화로운 태평 시대에는 누구라도 과거강 대작에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지만 난세에는 뛰어난 영웅이 필요하고 국가가 투철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갔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 국회의원 특권을 모조리 내려놔야 합니다. 세비도 없이 명예직으로 하고 최소한의 활동비만 지불해야 진짜 애국관이 투철한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 어정쩡한 장사미사 모두 다 무료봉사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108인의 당선자 솔직히 마음 줄 곳이 없어서 미안하지만 서글픈 마음 금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선물을 받은 것은 좋게 평가할 수 없지만 수많은 고급 의상과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 방문 인도에 여기에 비하면 사실 이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300만 원짜리 5만 원 이 사업 들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공직자로서 국가에서 발급하는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도의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저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회사의 지분을 100% 다 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지만 저 개인적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구 경북이 성마을처럼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 1년 5개월 동안 대몽소설의 작가 상록수의 저자 시민처럼 우리 TK의 정신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좀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도 대구 소장도가 있지만 자꾸 한동훈을 디스하지 말고 어른스럽게 위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보수국가가 결집하는 길이고 본인을 위해서도 도움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직 우리 보수국가에는 아직도 한동훈을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등 우수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경기 힘을 모아서 나라의 국본을 지켜야 하고 앞으로 누가 시도민회장을 하든지 회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이 나라의 마중물이 되고 디딤돌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각 시군 회장님과 상임위 회장님 그리고 임원들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5개 시군 항의 정체성 확립과 균형 발전. 요거 이제 마지막인데요. 통일된 행사 요강의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비적 사회단체인 시도민의 이미지 격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높은 참여의식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구 경북의 고향은 수백만의 모든 주량인 재경 시도민의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면 따라서 각 시군 소속 향후 회원인 것입니다. 각 시군 향후에는 각 시장 군수나 정치인이 주관하는 단체가 아니면 각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자생 단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 알아들었습니까? 각 시군 향후에는 그 시장이나 군수가 주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각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자생단체인 것입니다. 그 위에는 우리 시도민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따라서 상호 시군하고 각자 연고 있는 시군하고 협력을 하되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라. 향후 회장이 군수 쫄병이고 시장 쫄병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시도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채로 도지사인데 제가 쫄병 노릇합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수도권에 거주한 주량인 숫자가요. 대구 경북에 남아있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시군 회장이 품격이 있습니다. 물론 도민회장은 말할 것 없습니다. 시도민회는 나라를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봉사단체이며 시군 향후에는 시도민의 상하단체인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각급 연단위 향후회가 시군 향후에 소속으로 있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론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품위 있고 세련된 행사 진행은 그 지역 시군 향후의 품격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25개 시군 행사를 전부 다니고 있는 본인은 대체적으로 잘하는 시군도 있죠. 절차를 잘 모르는 시군도 있어요. 따라서 모든 행사 시 정기총회나 이런 것들은 내빈들이 입장하는 본 행사 시작 전에 미리 자기들끼리 다 끝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 순서는 처음에 뭐 누가 올라가는 개회사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정례 맹세 마찬가지입니다. 애국가는 반드시 1절과 4절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게 시도민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거 부르는 그 동네보다 더 1절만 부르고 이 4절은 말입니다. 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를 사랑하는 이 소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빈 속에는 주관자는 회장이나 아니면 또 그의 법인 간행자 명예회장이 되었던 수석 부회장이 되었던 가급적 간단히 하셔야 되고 시군 회장 인사 말씀은 본인이 이제 호스트로서 인사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대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취임식 같으면 이임사하고 취임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시도민 회장이 격려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상위 단체 아닙니까? 우리 단체, 우리 행사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뭐 군수, 도의원까지 하고
저는 요즘 내가 그냥 속으로 웃고 마는데 참 이게 말이 안 된다. 시장이나 군수, 국회의원은 이분들은 축사를 하는 겁니다. 격려사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격려사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로표나 표창장 수여는 축사가 끝난 뒤에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절단식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건배사나 덕담을 하는 것이 맞는데 각 시군 향후에는 경상북도는 또한 각 시군 간의 중복 행사 일정을 피하기 위해서 행사 2, 3개월 전에 시도민의 사무처 통보 후에 조율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그 안동시하고 예천이 같은 날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도민의 체육대회 있는 날 영천시 행사를 하니까 한 군데 또 갔다 오니까 밤 12시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사무처하고 미리 조율이 되면은 양해를 구해서 좀 조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제가 어디 가고 어디 안 가면 또 삐져요. 일일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공지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앞으로 누가 회장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도민의 산하에 각 시군 사무총장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하십니까? 빠른 시간 안에 사무처와 로드맵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진 협의회장 알겠습니까? 일어서서 대답하세요. 그리고 각종 행사 시 시군 사무총장은 본회의 미래 질서를 위해서 생각해서 회장한테 와서 인사는 해야 됩니다. 대부분 잘하고 있지만 멀뚱히 쳐다보고 인사가 없으면 같은 단체에 소속된 주요 임원으로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민의 체계를 확립하고 위상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사 안 오면 제가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뭐 가지고 뭐 제가 찾아가서 아는 셈 줘야죠. 그 다음에 시도민회가 시군 향후에 할 수 있는 범위는 오늘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사실은 시군 향후에서는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그 분담금 100만 원하고 테이블 차지 망연에 때 하는 테이블 차지에서 1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150만 원이 가지고 시군 향후에 우리 시도민회가 나가는 것이 그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년 행사 하나만 해도 거의 뭐 1인당 거의 뭐 많을 때는 한 20만 원, 10만 7, 8만 원 그냥 공식 행사 한 번 하면 그 정도로 하니까 그 10명만 참석해도 얼마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다만 시군 향후회장이 상임 부회장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민에 좀 기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취임 이후 사실은 사무처에는 제가 취임할 때 돈도 한 푼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따지면 적자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자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직원도 없었고 당시 권은호 상무부회장님이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허재계 특임부회장하고 이상용 사무총장, 정은정 사무과장으로 어느 정도 규격도 갖췄고 시도민의 내부 이상도 일수합불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민의 사무처에 취임 이후 각종 제가 했던 행사 자료는 모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같은 조직을 포함해서 크게는 오늘날 인류 사회가 우주를 정복하고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구가하는 것도 인간은 기록을 남겨두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경험을 한 권의 기록, 단숨에 선인들, 선대인들과 동급 관계에 위치하게 같이 알게 되니까 거기에서 현재인의 노력으로 더더욱 인류는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도민의 삶제 후임자를 위해서 사소한 기록도 전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번에 회장하시는 분은 기록이 다 있으니까 굉장히 하기가 쉽습니다. 저처럼 길을 깎아나가는 것보다는 뭐 남이 걸어갔던 길 발자국이 있는데 따라가기 좋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일찍이 수많은 사회단체나 간변단체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고향에서도 뭐제 자랑은 아니고요. 내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 회장을 비롯해서 의성군 회장을 했고 나름의 고향에 대한 지원도 있으면 의성만으로 제가 매년 약 3천만 원 이상씩 한 15년 이상을 계속 올려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고향 밖에 좀 그렇고요. 제2의 고향 제가 강동구입니다. 50년 이상 살았고 여기서 이 강동구 분들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은 안 합니다. 제가 체육회를 15년 동안 이끌어왔고 상공에도 주도했었고 민주평통도 제가 한 22년 그 다음에 예전이지만 남북교류 추진하는 명예세무서장 문화원장을 지냈고 부진하는 성격으로 사업도 외자 없이 은행 이용 안 하고 작지만 내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차상위 계층의 불우이웃 돕기에도 성의를 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불의와 타협하지 못하는 직설적인 성격으로 정의를 사랑하지만 호불호가 분명해서 사나운 강아지 콧등압을 낳았다가 좌충우돌 하다 보니 시기 질투하는 놈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70의 나이가 이제 71살입니다. 70의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당 100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솔직히 좀 지쳐 있습니다. 핑계지만 그래서 술을 좀 많이 사랑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 시도민 회장을 한번 하고 싶다는 분들이 가끔 목도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첫째, 애국심이 강해야 됩니다. TK 회장을 하려면 애국심 없이 그 애국심은 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첩보만 합니다. 그 다음에 고향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동물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위치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큰 단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역량과 적당한 카리스마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만 주변인을 대표하는 자리고 이게 사실 지금 현재 고향에 있는 현존하는 대구 경북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경제적 여건입니다. 잔돈풍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 또 자금이 좀 있어야 되고 좀 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는 생각을 해줘요. 제가 요즘에 사실 우리 대구 경북의 기업인들 몇 분들 제가 만나서 이렇게 참 시도민에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으나 참 나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여기 이구모 회장도 계신데 호남에 그 부영이라는 회사 있죠. 애들 낳으면 1억씩 줍니다. 거기 얼마 전에 공군에 100억 기부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뭐 나를 낳다가 말이죠. 뭐 저쪽에 뭐 경기도 남부까지 오라 그래고 가가지고 저는 그래도 뭐 이 청운의 꿈을 안고 한 5천만 원 도와달라 그래야 되겠다 하더니 그거 도시락 한 개 들면 사주고 말입니다. 내가 밥 먹는 그 기름값 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이래가지고 나라 지키겠습니까?
돈 있는 분들이 있는 놈이 끝자다고 돈 안 내놓잖아요. 미안합니다. 소리치겠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어차피 상임부회장님들 박수 한번 쳐드리고, 상임부회장님들 돈 안 내신 분들 빨빨 돈 좀 내주세요. 이 시도민회장은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어느 정도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해 적당히 명예만 지키고 있고 명예만 지키기 같으면 이 시도민회장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고향을 위해 기반이 취약한 시도민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이 시도민에 또 흔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앉아서 천리 보고 서서 말리 본다 할 정도로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첫번은 다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회장을 하죠. 그냥 하겠습니까? 각 시군 회장도 품격을 좀 갖춰야 됩니다. 이 회장을 내가 왜 하는가, 회장을 하면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언제라도 이렇게 회장을 하실 만한 분이 있으면은 제가 이 자리를 오래 하려고 틀이 있으나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저보다 잘할 분이 있으면 제가 박수 치고 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가 합심해서 빛나는 대구 경북 시도민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경제적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나라를 위해 돈을 좀 써달라. 돈은 내가 쓰는 것까지가 내 돈입니다. 뭐 쌓아놓고 있다 주면 자기 돈입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